안녕하십니까. 알아보자 예천 R예TV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예천군 주민입니다. 오늘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에 위치한 세아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2달 전쯤에 세아 아파트에서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 이제 한두 분이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서 아파트에 너무 불편한 점들이 많다. 그 중에는 도로 공사 관련해서 뭐 노후관 공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척이 되지 않고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지금 와닿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소장님 이하 뭐 경비원 아저씨들이 됐던 뭐 누가 됐던 뭐 그래서 의뢰가 들어왔어요. 방송 좀 해달라. 그런데 제가 R예TV는 예천군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과 또 홍보, 재미, 뭐 흥미, 관심사를 하는 것이지 새 아파트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주인이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 새 아파트 관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시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는데 그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불편함과 본인의 입장과 이 공사건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싸잡아서 방송을 자기가 해달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아 아파트 관리 소장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세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자, 먼저 누수로 인한 상수도 관련 교체 공사 관련 공사 이력 2천만원, 예천군에서 청복리 쓰레기 매립장 관련 주민 피해 보상금인 운영금 2천만원으로 공사를 한 것 때문에 발단이 됐죠. 네. 예, 설명해 주십시오. 매년 청복리에서 주민 운영금이 나오는데 그 금액에서 2019년도분, 2020년도분에서 7천만 원이 청복 1, 2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천만 원을 사업계획서 넣고 승인해 주어서 그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결론은 예천군에서 청복리에 쓰레기 매립장 관련 뭐 이제 돈이 이제 나왔어요. 돈이 나왔는데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이장님 이하 뭐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가 요 부분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 소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집어넣을 때는 몇 군데 업체의 견적을 받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파트 측에서 받은 업체를 사업계획서를 넣고 견적 금액에 맞춰갖고 진행을 하였고, 그 금액에 의해서 2천만 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이장님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간 대로 그 공사 내역대로 하겠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아는 지인분의 업체인 그 업체랑 계약을 하게 돼서 진행하였습니다. 결국은 군에서 지원금으로 나온 건데 새 아파트에 주민들이 많이 사니 예천 군민들이니 이제 이 앞쪽에 어떤 공사를 이제 선정이 된 거죠, 그죠? 네. 선정이 되어서 그 공사를 하는데 이제 이장님께서 또 소장님과 뭐 어떻게 뭐 입대위는 없나요? 이 진행할 당시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대표들이 전원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 회의가 전원 사퇴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후에. 자, 그래서 결국은 몇 군데 이제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경조서가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네. 들어갔었는데 결국에는 예천에 있는 한 업체에 들어갔고 그 업체에서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해놓고 스탑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상황을 제가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청북리 새 아파트 누수 아파트 누수 노후 교체관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로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런 상황으로 방치되어 있었나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7월 10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작년 7월 10일, 네, 2020년 7월 10일부터 이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다. 저 옆에는 어르신들의 쉼터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왜 2020년부터 그러면 지금은 완료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이 완료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상태로 그러면은 관리소에서라도 주민들의 어떤 관리비 내는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끊임없이 공사 이행을 촉구를 했고 어디다가 촉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장님한테 공사 이행을 촉구를 했고 청북리 이장님한테. 네, 계약 주체이니까 예. 그러면서도 안 되어서 읍장님한테 면담 요청을 해서 예천 읍장님한테 네, 상태가 이러니 네, 이 상태를 보고 공사 마무리를 잘 지어 달라. 네. 예. 그래서 읍장이 있을 때 이장과 공사업체와 입주민들과 같이 아파트에서 면담을 같이 해서 그때 업체한테 이 공사 이행 각서를 받았죠. 자, 그 업체는 지금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한 그 네. 업체를 말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읍장님과 여기 관리소 여기 주민들과 다 모여서 이걸 마무리를 다시 완벽하게 하겠다라고 각서를 받았다. 네, 각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예, 콜. 다음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도 업자가 각서를 받았으면서도 공사를 하지 않아서 계속 이행을 촉구를 하였고 조금 앞쪽으로 나와요. 계속 이행 촉구를 하였고 환경과에서 돈을 주는 지체인이 예천군청 환경과에서 네, 계약 주체로서 업체와 이장과의 그거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고요. 중재 방안을 마련하겠다. 중재라기보다는 공사를 하기로 한 거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입주민들이 많은 시간 불편을 겪고 있어서 환경과에서 계약 주체와 약속한 공사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 기간에도 업자는 공사를 시작은 하였지만 공사를 저렇게 놔두고 오히려 입주민들한테 피해만 더 가중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예천군 환경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지를 하고 있고 네, 이게 지금 어떠한 이제 뭐 공사를 예를 들어서 저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이거는 돈이 벌써 공사가 올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돈에 대한 계약금이 이제 2천만 원으로 운영금 2천만 원으로 그 중에 1,400만 원이 그쪽 업체에 다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 상태로 저렇게 스탑이 되어 있었고 저 스탑이 된 거는 작년 7월 8일 날 공사가 마무리가 이제 끝난 게 7월 8일? 7월 8일 날 예고 없이 중단하였고 아, 공사 계약 기간이 7월 10일이었는데 음. 그 이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7월 8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러고 있고 네, 저 옆에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좀 뭐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관리소에서 저렇게 지금 방치를 하는 것 또한 소장님의 불찰 아닙니까? 네,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저 애들 놀다가 어떻게 빠져버리면 그건 관리소에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뭐 이거를 네. 책임 추궁하는 거는 책임 추궁하는 거지만 네네, 맞죠? 맞죠.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관리소 차원에서. 자, 그러면은
읍장님까지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예천군 의원 신동훈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의 대답은 뭔가요? 관리소에서 일방적인 얘기만 들을 수가 없고 관리소 측의 일방적인 얘기만 들을 수가 없다. 이장한테 내가 알아보고 전화를 해주마 하셨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신동훈 의원께서 네. 군의원 네, 여기 이 상황을 다 보셨어요, 눈으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와서 좀 보시고. 안 오죠? 네, 그 양반은 원래 안 와. 어린아이가 우리 아들이 인체 유해 물질을 만졌다 그래도 안 온 사람이야. 돈 주고 쓴 업체, 그 업체의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신동훈 군의원은. 그러니까 패스! 신동훈 패스!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소장님께서는 어떠한 거를 원하고 새 아파트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진행 중에 있는 요점이 뭡니까? 요점은 이겁니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안 할 경우에는 이거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서 집어넣은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장이 공사 계약을 했으면 이장한테 마무리를 이행할 수 있어서 몇백 명의 주민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이행하는 것이 맞고, 그 업체가 못한다면은 이장이 벌써 그 업체한테 이행 촉구라든가 내용 증명이라든가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장은 업체한테 내용 증명, 그 흔한 내용 증명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으면서 계약이 6월 11일 날 계약이 되었지만 작년 6월 11일. 예. 예. 그리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장이 7월 6일 날 중도금을 줬더라고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땅을 파고 공사를 하는데 땅 파고 나서 포크레인 갖고 흙 집어 퍼내니까는 공사를 줬어요. 돈을 줬어요. 근데 이장님, 이 돈을 어떻게 준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고라도 줘야죠. 공사가 이제 시작해갖고 땅 팠는데 무슨 중도금을 줍니까? 그랬더니 내가 볼 때는 중도금 줘도 돼서 중도금 준 거고 내가 관리소장한테 허락받고 돈을 줘야 되냐고 마을에서 준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직 공사 기간이 남았으니 계약 기간이 10일까지이니 6일날 주셨으니까 제대로 된 안동에 있는 업체 3일 만에 공사 끝내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장님한테 또 계약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안동에 있는 업체 3일 만에 공사해준다 했으니까 이장님이 계약 기간을 길게 잡았으니 하여간에 공사만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공사가 그러면은 이장 어떻게 보면 총복리로 해서 보조금, 운영 보조금이 나온 거니까 이장님의 권한이 그래도 책임도 있지만 권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새 아파트가 주민들이 그래도 아파트 단지가 여기 그래도 옛날부터 오던 큰 세대수가 예천 읍에 전체적으로 보면 세대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죠? 네, 그 여기에 이제 앞에 군 보조금을 쓰는 걸로, 운영 보조금을 쓰는 걸로 됐으니 이장님께서 했고 업체를 선정을 이제 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근데 관리소장님께서는 그래도 새 아파트 앞이니까 지금까지 새 아파트 관리를 맡으시면서 뭐 하던 업체들이나 뭐 이렇게 공사를 한두 번 해봤으니 안동에 있는 업체가 3일 만에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공사가 길어지면 안 되니 3일 만에 끝낸다라는 그런 인정받은 업체가 있어서 그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고 예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알고 있지만 지금 뭐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알리고자 하는 뭐 그런 취지입니까? 제 방송에 나온 이유가? 취지는 입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예천군은 이 민원이 1년 전부터 진행해온 이 민원을 빨리 이행을 해달라는 것과 또한 이 업체가 이장이 계약한 업체가 건설기본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전문 건설업자도 아닌 설비업자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자율적으로 계약해서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정산할 시는 그 업체가 계약할 때 이 증권을 갖고 오기로 했는데 증권도 첨부하지 않았고
그 공사 내역도 맞지 않은 걸 가지고 정산을 해주고 이장이 잘못한 부분에서 면죄부 보다가는 이장한테 공사 이행을 촉구를 하고 책임 사안을 물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 측에서 입주민들이 함께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민원을 그냥 무시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과 지금까지도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는 지금 현장을 보셨잖아요. 예. 이 어린이 놀이시설 앞에 이렇게 구덩이 파놓고 있는데 이것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을 해달라고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 되면 군에서라도 진행을 해서 해달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2020년에 청곡 1, 2에 지급된 운영금 정산에 관한 책임권 공문을 예. 군에서 발행을 해줬다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내달라는 거는 정산을 했다고 돈을 썼다고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체가 그 금액에 맞게 합리적으로 공사를 이행을 하고 제대로 했는지를 보면서 정산을 해주고 정산을 잘못했을 시에는 그 책임이 예천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사가 현장이 이제 공사를 하는 업체 측에서 이렇게 우리는 공사를 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돈을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서류를. 네. 예, 이제 뭐 공사 내역서나 이런 거를. 네. 뭐 그게 정상적으로 돈이 나가고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문서가 군으로부터 발급이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는 도중에 그만두고 중단을 하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공사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측량업체를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 측량업체가 부과한 금액에 맞춰갖고 정산을 했는데 그 금액이 공교롭게도 이장님이 1,400만 원 집행한 그 금액에 맞춰갖고 공사 정산을 정산을 했다고 제가 공개 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현황하고 업체하고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어떻게 해서 정산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한 군데 업체만을 선정해서 대구이든 서울이든 그 사람한테 의뢰를 했을까요? 건적을 몇 군데 받아보고 그 정확하게 정산을 내역해 줄 수 있는 그 업체를 선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금액이 합리적인 공사 내역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천군은 미흡하고 짜맞추기식 행정이다 라는 것이 제가 느꼈습니다. 자, 아직까지 거기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천군의 어떤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천군청 뭐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제 방송 익히 보면 알겠죠. 제 방송 좆됩니다. 한번 걸리면은. 그런데 군청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게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새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새 아파트 주민들 자체가 아까 그 그림 영상 보셨죠? 새 아파트 주민은 여기가 언제 지어지고 뭐 지금 몇 세대가 살고 이거 뭐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원래 41살인데 제가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됐을 때 이 아파트가 그때 당시에는 임대 아파트로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은 임대가 아니에요. 예, 분양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뭐 신혼부부들이나 조금 경제적으로 약간 좀 이제 조금 여유치 않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가 처음에 생겨졌을 때는 깨끗한 환경에서 여기서 새롭게 시작을 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제 이 아파트에서 나가고 뭐 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이게 그 임대가 아니고 그냥 개인 분양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돼서 굉장히 전통이 있는 예천의 아파트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읍장님도 알고 계시고 신동훈 군의원 얘기할 필요 없고 자, 웬만큼 다 알고 있다. 군수님, 부군수님 다 알고 계시죠?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시다. 그러면은 여기 다 와보셨어요? 네. 뭐 이 상황을 다 보셨어요? 네. 제가 군수님 면담 요청해서 군수님도 현장을 와보셨거든요. 아, 그럼 여기에 이해가 안 가네. 그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저 상황이 저렇게 놓은 상태라는 것은.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은
아까 저하고 이제 동의를 하셨죠? 네, 다른 주민들께서 저한테 방송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신고를 이제 저한테 제 방송으로 어떻게 다뤄달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공사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새 아파트 관리 소장님께서 본인이 원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이제 안동 측하고 이래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의견이 묵살이 되니 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 아닌 방해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죠. 전에 입주자 대표들 있을 때 이 공사에 대해서 누수가 되는 걸 알고 있었고, 입주자 대표들도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2020년도에 이런 부분이 나올 것이 있어서 이걸로 처리를 하는 걸로 같이 마음을 모았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장님이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조를 같이 하셨고,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업체를 먼저 예천군 상수도가에 이런 공사를 강국 공사를 한 업체들을 좀 전화를 드려서 의뢰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7개 업체를 주셨는데, 제가 이 공사가 돈이 나오면은 진행을 할 거라서 한 4, 5월쯤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업체를 했었을 때 그때 있던 업체들한테 전화를 했었고, 하다못해 설비 업체까지 제가 전화를 해서 황금설비라고 실질적으로 견적을 와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보시고는 소장님 제가 할 게 못 됩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업체들도 와보고 견적을 못 받으니, 제가 아는 소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안동에 있는 업체와 또 대구에 있는 업체와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최저 금액을 한 것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넣었습니다. 네, 군에서 받는 보조금이지만 그래도 올바르게 제대로 잘 하고 하는 업체를 나름대로 관리소장 신분에서 주변에 어떤 이런 걸 알아본 뒤에 이장님께 제안을 했었다. 한마디로 공사가 원활한 진행과 어떤 뭐 책임감이었네요. 그죠? 자, 요거는 이렇게 패스. 자, 두 번째, 새 아파트 관리소는 뭐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까? 입주민들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 관리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관리소장은 이게 위탁이죠. 그렇습니다.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업체고 안동에서 지금 출퇴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기분 나쁘시면 말씀 아닙니다. 아니, 기분 나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알겠죠?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네, 아, 뭐 방송이 이렇게 또 내가 소장님 방송만 이렇게 하면은 저 새끼 저거 알려줘 개새끼 저거 우리가 방송해달라 그럴 때는 안 하고 저 여자가 저렇게 소장이 하니까 또 오해를 산다고. 그죠? 그러니까 질문할게요. 자, 새 아파트의 관리소장님은 새 아파트 주민들, 세대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존립이 돼요. 관리소는. 그러면 이 운영은 뭘로 운영이 됩니까? 운영이 뭘로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월급이며 뭐 이런 부분들이. 관리비에서 나오죠. 그 관리비는 주민들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입대위가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입대위가 없으면은 소장님께서 이 관리비를 정산을 다 하셔가지고 모든 일들을 소장님 혼자 하십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혼자 하신 지가 언제부터 혼자 하신 거예요? 작년부터죠. 작년에 작년부터. 대표들이 사퇴를 하면서 그랬고요. 제가 이 아파트에 처음 왔을 때 제가 격리 겸직으로 제가 들어왔었고요. 처음부터 소장으로 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소장 겸 소장 겸 격리 겸 뭐. 네, 겸직으로 들어왔었고요. 네. 그러는데 제가 아파트에 왔을 때 관리직이 제가 격리 겸직이었고요. 관리직이라 다른 직원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경비 3명과 입주자 대표 회의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자,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도 아파트에 살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주민들 몇 분이 저한테 뭐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네. 큰 틀에서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입대위라는 것은 많은 세대원들 중에 그 중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안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관리사무실에 관리소장이야 어떤 뭐 격리 뭐 혼자서 다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기능성이 어떤 다른 어떤 새 아파트 전체적인 관리에 일을 하는 거고 그걸 위탁을 준 업체의 소장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입대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누구한테 이제 뭐 돈을 뭐 거래를 뭐 어떻게 했다, 뭐 관리비를 어떻게 썼다, 뭐 이런 거는 누구한테 지금 보고를 하고 주민들 돈을 어떻게 썼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공동주택법에 예. 관리비 집행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 K아파트에 공개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돈을 구간하면서 입주자 대표가 있으면 의결사항이죠. 이런 그렇죠, 부분에 맞죠. 관리상의 문제가 생겼으니 이런 부분에 비용이 집행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건 제안을 하고요. 의결해서 결정한 사안이죠. 지금 현재 대표가 없으니까는 일종의 가집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표가 있었을 때 예산에 준해서 가집행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관리비 내역의 세부 내역으로 공개가 되고 있고요. K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알아보고자 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픈이 가능하다. 당연하죠.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대위가 없기 때문에 입대위를 구성을 하려고 아파트고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다 붙였었대요. 대답 안 뭐 짜증나면 안 하셔도 돼. 아니요, 아닙니다. 예. 엘리베이터에 다 붙이고 있는데 관리소장님이 경비원들한테 다 떼게 하고 막았다. 방해를 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써도 됩니까? 네. 혼자서 다 해먹는다. 관리소장님이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왜 입대위가 없다라는 것은 입대위가 있어야 소장님께서도 의심을 받지 않고 뭐 일하기가 더 편하실 텐데 언제든지 입대위 구성이 돼서 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리소 위탁 그 뭐 소장하고 뭐 이런 거는 우리 이제 여기서 못하게 해서 우리 바꾸자 그랬을 때는 언제든지 가버리면 여기하고 연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끝나는 것인데 주민들이 그런 말을 하는 자체를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소가 있는 건데 이 관리소가 운영되는 게 주민들의 어떤 관리비 안에 포함되는 돈으로 맞습니다. 운영이 되고 월급을 받는 것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이제 하여튼 그러더라고. 네. 입대위를 구성을 하려고 했더니 관리소장이 경비원들 시켜가지고 예. 다 떼고 막 못하게 했다고 입대위 구성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죠? 법에는 공동주택 관련 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동대표 구성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입주민들이 이런 거를 붙여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제가 남겨놨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임시 주민 회의를 한다고 하고 싶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시더라도 어떤 걸 갖고 하실 건지 상의를 해보고 하시라고. 자, 잠깐만요. 네. 내가 이제 이쪽 편에 들어서 한번 아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세대원들 주민들이잖아요. 네, 입대위가 없으니까 이걸 빨리 우리가 임시 주민 회의라도 뭐 이제 입대위가 없다라는 것은 이 주민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고 싶은 사람 아무나도 빨리 참여를 해갖고 우리가 어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이 공사 안 되고 불편한 것도 관리소에다 얘기를 하고 관리소가 우리 목소리를 듣고 군에다가 명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런 취지였다고 하는데 이거를 하는데 그러면은 정상적인 입대위 구성 동대표나 이런 게 없는 상태니까 이거를 만들려고 했을 텐데 그거를 왜 막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네. 따라서 언제든지 물려 열려있어요 하고 싶으시면 대포 신청서를 쓰시고 누구든지 저와 면담하셔갖고 신청서는 비치되어 있으니까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하십시오. 언제든지 제가 밀어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건데 상수도 건이라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저에게 와서 물어보고 어떻게 진행해 게시판에 다 공고를 해드리고 진행 상태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를 주민들한테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10분 정도 되십니다.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하시라고. 근데 입대위를 빨리 만들어 놓는 게 낫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대표성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하시라고. 그분들이 대표성이 없는 세입자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고 싶으시면 아니, 언제든지 그-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에 좀 화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겁니다. 짜증나면 대답 안 하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죠? 소신껏 자, 나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것 같아요. 예천군에서도 네. 군청에서도 주민들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관리소 소장님이 막 혼자서 하는 게 아닌 새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한 인원이 되잖아요, 그죠? 네. 이 주민들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한 목소리가 모아져서 군에다가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어떤 말을 하면은 군수님 이하 인지를 하시는 분들도 더욱 심각성을 가지고 어떻게 빠른 조치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아파트에 입대가 없다라는 자체는 사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굳이 뭐 형식상 뭐 그런 거를 근데 모든 것을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소에서 뭐 오픈을 하고 지금은 임시적으로 뭐 관리비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입대비가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게 이제 다 오픈이 될 거다. 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새 아파트에 사는 주민 누구라도 오시면은 그간의 뭐 관리비 정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오픈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네. 참 문제를, 이게 네, 저도 뭐- 답답한데요. 지금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몇몇 분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대표로 나와갖고 대표를 추천을 제가 해달라고 말씀드려요. 대표 추천해 보십시오. 그래갖고 이걸 이 사안을 함께 제가 이 돈을 마을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알았고 제가 이 돈을 지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들한테 얘기해서 아파트 주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복리에 나오는 어차피 나오는 피해 보상금인 만큼 아파트에 지원을 해서 해갖고 제가 입주민들의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그렇죠. 만큼 네. 이것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정확하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대표님 나오실 분들 추천해서 함께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관리사무소에서 뭔가 무소불위의 분리를 힘드는 거 없습니다. 근데 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면서 누구의 주민 누구의 얘기를 듣고 어떤 뭐 아파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뭐 아, 예.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파트에는 어르신도 계시고요. 네. 전에 계셨던 어르신도 계시고요. 또다시 입주자 대표들이 전임 입주자 대표들 지나갔지만 그 대표들이 계시고요. 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관리위원장도 계시고요. 아파트에 그 전에 공동체도 있습니다. 공동체 위원장인 부위원장인 이와 관련 산하기관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그 활동들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분들도 공동체를 운영할 때 돈을 쓰려고 하면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렇죠. 대표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의견도 없고 자동적으로 공동체를 못하게 됩니다. 제가 공동체도 활성화하고 해봤기 때문에 제가 저기 보이죠? 저런 것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단순히 관리사무소가 뭔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시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전임 어떤 뭐 입주자 대표분들이라든가 대표회장님 계시고 대표님 새 계십니다. 아파트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새 아파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무슨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네. 그런 사람들의 지금 그래도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도 있고 네. 위원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왜 공식적으로는 왜 입대를 안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끄러운 사안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대표님들이 나오셔갖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안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대표들이 문제가 됐던 거는 사안에서 제가 전에 한번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서 대표 그러니까 경로당 자리에 네, 경로당 자리에 작은 도서관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전에 있던 입주자 대표 회장이 이거를 방해함으로써 현재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입중에서 방해요? 예, 의결난 사안에서 입주민들 행위신고까지 난 사안에서 그것을 못하게 방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게 되면서 네 분 있어서 대표들이 그것 때문에 사퇴를 해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 업무 방해를 받았죠. 그냥 벌금 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벌금까지 물었어요? 예, 벌금까지 물으셨죠. 업무 방해를 해서 예예 그러는 과정 속에서 대표들이 입대 대표 자체가 그냥 나 안 할란다 이렇게 네. 돼버렸다. 그런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좋게 했던 대표들이 책임을 지고 좋게 아파트를 이끌어갔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누구 하나 개인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그것을 손해보기 싫어서 그렇게 다툼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누가 무슨 말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를 현재 뭐냐 이렇게 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저기 네.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뭐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관리비가 비싸다. 네, 그런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관리비보다 더 비싸게 나오는 거 13만 원, 14만 원. 물론 뭐 어떤 그 개인 세대에서 쓰는 뭐 어떤 전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그거를 제하고라도 평균적인 관리비가 굉장히 비싸게 나온다. 근데 관리소장이 정리 역할까지 혼자서 다 하다 보니 이 부분이 지금 이때에도 없는 상태에서 물이 저렇게 새는 게 뭐 그 사람은 그렇게 막 주민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저 땅에서 물이 다 새는데 저 흘러나가는 돈만 해도 월 100만 원 이상은 될 거다. 그거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지금 공동 그걸로 해갖고 돈을 내고 있는데 관리소장님이 그조차도 짓고 간다 그러면은 빨리 입대일을 구성하든가 대표성을 가지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해결 방안을 찾든가 아니면 관리소에 이제 남아있는 돈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떤 공지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또 주민 분담을 하든 어떻게 하든 빨리 이것을 새는 돈을 막는 게 우선이 아니냐. 그래서 관리비는 비쌀 때도 비싸고 새 아파트가 예정군에서 아마 제일 비쌀 거다 새 아파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감독은 누가 할 거냐?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저희가 관리 규약에 개정을 하면서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 네, 장기 수선 충당금이 저희가 타 아파트나 이쪽에 있는 아파트 중에 가장 비쌉니다. 그거는 저희 아파트가 노후되면서 장기 수선 충당금이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적립 내역 없이 전에 있던 장 회장님 계실 때 누구요? 엘리베이터 전에 있던 장 전 회장님이 계실 때 자.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새 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되고 사실상 지은 지 오래됐다. 네. 그래서 아파트 관리 내역 이런 걸 보면은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다. 그거는 뭐냐면은 관리소에 관리소장이야 입주민 대표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비가 조금씩 남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예비비 개념인 거죠, 그죠? 그런 걸 가지고 하면은 이제 주민들한테 또 분담을 시키고 해서 위급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거를 돈을 충당을 해서라도 모자란 돈은 또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어떻게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돈 자체가 소장님이 여기 왔을 때는 전혀 없었다. 그게 전에 있던 뭐 무슨 뭐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기수선 충당금은 법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일정 부분을 소유자 부담 몫이거든요. 일정 네. 부분을 요율로 적립을 해서 네. 보완하고 있어가지고 그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그 네. 연도수가 되면 그 계획에 맞게끔 고쳐야 되는 예, 거고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거예요. 공사가 들어가야 예, 되는 예. 거고. 저희 아파트가 오래되고는 했었지만 그거를 정립하고 그거를 했어갖고 비용이 남아있었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장전 회장님 있을 때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하다 보니까는 돈이 모자라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비용이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할부로 끊어 들어가면서 업체와 계약했을 때 그 업체와 끊어 들어가면서 장기수선 요율을 그때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것 때문에 입주 대표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세대에 부과를 했었는데 세대가 안 낸 세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진행하셨어요. 진행하시고 사퇴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달 들어가는 돈들도 있고 하니까 관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비용이 부담률이 네. 아, 그 비용이 2만 원 됩니다. 2만 원 가까이가 네. 그거다. 그러면 한 세대당 2만 원이면 2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비싸죠. 다른 아파트는 몇천 원에 불과하고 몇백 원에 불과한 거인데 저희 아파트가 그 비용이 지금 몇 세대요? 253세대입니다. 253세대 2만 원 같으면 얼마야? 500만 원? 약 500만 원. 월 500만 원에 할부로 들어가 언제 끝나요 그게? 아 그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네. 그럼 관리비가 낮아져야 되겠네?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역이 정립된 내역이 없다 보니까 관리 규약으로서 그때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는 한 세대당 약 68만 원 정도가 부과됐었는데요. 네. 그 했을 때 전입 입주 대표가 아, 해놨더니 뭐 하여튼 뭐 제가 그까지 세부적인 거 아니 거기에서 아무튼 관리비가 비싼 거는 엘리베이터가 뭐 이렇게 바뀌면서
그 부분에 돈이 세대당 2만 원씩 계속 왔는데 끝났답니다. 할부도 가는 거. 5년 동안. 5년 동안 상당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 지금 현재 그 월 뭐 한 100만 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정확하진 않을 거야. 주민이 봤을 때 그게 상당한 물세를 허비를 많이 하고 100만 있다. 원 이상 됩니다. 100만 원 이상 된다. 네, 그거는 그 전에 물 세기 전에 수도 요금 영수증과 지금 현재 세고 있는 영수증의 비교치를 갖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봤을 때 입대위입니다. 입주자 되면 입주자 대표 그 위원단 뭐 이런 게 빨리 입대위가 형성이 돼 가지고 조직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어떤 뭐 관리를 받고 뭐 이렇게 그 뭐야 견제 이제 운영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소장님도 저처럼 이러한 질문을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맞죠. 일이 더 편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주민들한테 더 떳떳하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근데 여자분이 혼자서 이렇게 소장하고 뭐하고 막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마치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그때는 질문을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실 기분 나쁘지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 그랬냐면 야 무슨 관리소장 왕국이냐 거기가 새 아파트가 너네 바보냐 당신들 바보입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돈 내는 거 가지고 관리소 언제든지 이게 주민의 목소리가 모아지면은 대구 업체가 됐든 안동 업체가 됐든 예천 업체가 됐든 아니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 뭐 그랬는데 뭐 얘기를 해보니 들어보니 또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네요. 그죠?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알레TV를 통해서 저희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알레TV를 통해서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이 계시면 이 아파트 현안에서 지금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것을 그냥 간망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대표가 되실 수 있는 분이면 오셔가지고 이 사안을 정말로 예천군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아파트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대표님들이 좀 나와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 답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뭐냐 관리소에서 엘리베이터에다 붙이고 방송으로 얘기를 해요. 몇 월 며칠까지 입주자 대표 입대위를 구성을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공시를 하고 참여하지 않으면은 참여한 분들에 대한 그 뭐야 암묵적 그 뭐 찬성으로 생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주민들이 참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입대위가 없으니까 지금 군청에서도 야 이거 뭐 주민들은 말 표현이 없고 관리소에서 관리소장만 막 저렇게 하니 내가 혹시라도 그 담당 관계자나 뭐 최고 대장 뭐 군수님이라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저들이 그노? 맞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요 관리소장님과 뭐 일을 진행시킨 그 이장인가의 어떤 개인 감정 갈등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그 현장 보셨죠? 거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옆에 놀이터가 있고 또 이쪽 편으로는 80 넘은 어르신들이 그늘 밑에서 앉아서 그냥 부채질하면서 쉬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관리소장님은 저기를 저렇게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아니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입대위가 없다 그래도 군에서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새 아파트 구역이잖아요. 관리소장님이시잖아요. 저기에 담은 꽃가리라도 세워놓고 저 구덩이 파진대에 할머님들을 못 들어가게 하시든가 놀이터에도 못 들어가게 해야죠. 이건 제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 입장으로서 정말 놀랬어요. 제가 지금 듣는 얘기를 가지고 소장님께서는 해놓으실 분들은 해놓고 그 부분을 가지고 군에다가 더 강력하게 어떤 협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소장님조차도 방치를 해놓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꽃갈하고 그 공사 테이프 그거를 감아놨는데 오늘 그 뒤에 보면은 쓰레기 우리가 분리 작업해가지고 파지 같은 걸 모아두는 데가 있어요. 오늘 차가 들어가 오늘 싣고 나가다 보니까는 꽃갈 해놓은 게 그게 빼야 되니까 거기 폭이 좁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안 돼 있고요. 어린 놀이터는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앞에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꽃갈 시원하고 테두리 해놔도 위험하니까. 어제도 왔을 때 꽃갈 없었는데. 아니요, 그거 때문에 제가 빼놨습니다. 어제도 없었죠. 그거 때문에 빼놨습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와서 없으면 계속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하여튼 그 조치 빨리 해주세요. 그거 네, 아이들 어린애들은 또 호기심이 있어서 유치원생들 1, 2학년 애들은 그 밑에 들어가 본다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아 대신하겠다. 예, 동 대표님들 보시는 분들 좀 나오셔갖고 사안 어렵다고 보지 마시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새 아파트 주민, 새 아파트에 속해 계시는 세대 구성원 분들께서 주민들이 관리소에 문은 열려져 있으니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해달라. 근데 뭐 내가 입주자 대표에 뭐 어떤 그런 걸 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 개인적인 뭐 학력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 한별 성별 제한은 없고요. 아니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단 한 명이라도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에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제한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은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고요. 그렇게 그걸 뭐 아무나 된다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군에서 또 대표를 세우고 나면은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해줘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법에 위반된 거를 갖다가 그 핵심은 그거죠. 결국은 이게 주민대표가 계속 없는 상태에서 얘는 예천군, 예천읍이기 때문에 없는 상태로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되고 이래버리면 군에서 여기를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맞죠?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아, 개입이라는 말이 좀 민감한 아니. 용어이긴 한데 이때 이 자체가 막말로다가 여기 세대가 이런데 관리소는 관리소장은 말 그대로 관리소 관리소장이지 맞아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장님의 관할 하에 들어가는 세대원들이에요. 예천 주민들, 예천 국민들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어떤 뭐 동 대표라든가 이런 게 아파트 안에서 작은 안에서 봤을 때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봤을 때는 그게 어떤 기능성이 전혀 없다. 아니요, 지금 그렇게 현재로는. 해서 선거를 하게 투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행정처는 그걸 보게 공동주택법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배제를 한다라 그러면 아무나 세워야 된다 그러면은 아니 그 내 말은 그게 공동주택법에 뭐 아파트 대표가 됐든 뭐가 됐든 하면 선거를 해야 되고 뭐 이래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네. 그 사람이 그 특이 사항에만 걸리지 제한 조치에 걸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네. 그냥 누가 나와서 내가 대표를 한번 해보겠어 해갖고 그것이 인정이 된다라면은 관리사무소는 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행정이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렇죠, 맞죠.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 법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선출하지 소장님께서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신고를 그것을 소장님께서 막거나 그래 하지는 않는다. 제가 마음을 읽고 금방도 말씀드린 누구든지 대표가 같이 함께 이 사안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문제는 입주민들의 몫이잖아요. 그 네. 입주민들이 나셔갖고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네. 잘 알았고요. 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좀 또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내용들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분명히 나가면은 다른 쪽에서 저한테 우리 얘기도 좀 들으라 하면서 분명히 저한테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판단은 제가 하겠지만은 말씀하신 거에 반대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한다 그래도 제가 영상으로 다뤄도 상관없겠습니까? 아 네. 어떠한 내용들이건 뭐 반박의 여지, 반론의 여지는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거기에 맞다 그러면 그게 임의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민으로서 이런 사실이 있다 하십시오. 자유 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 굉장히 좀 호탕하세요. 보면은 아무튼 뭐 예천군 주민들 새 아파트 상당히 많은 세대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입대도 없고 뭐 이렇게 한데 소장님께서 이렇게 좀 주민 편의 시설을 위해서 청봉리 이장님 이하 어떤 관계자분들한테 어떤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운영 보조금 쓰레기 매립 뭐 관련 그걸 닿아서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상황은 새 아파트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지금 1년째 저대로 저 상태로 아까 영상 보셨죠? 그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끝으로 아까 그 영상 현재 상황 한번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끝으로. 할래TV 건승을 기원합니다. 속으로 지금 좀 화나시는 것 같은데.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봉리 새 아파트 누수 아파트 누수 노후 교체관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로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 심각하네.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로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알레TV 화이팅! 새 아파트 주민들 화이팅!